AP통신의 보도입니다. 엔비디아와 비트코인 동반 약세를 보였다. 그리하여 글로벌 시장이 흔들렸다라는 내용입니다. 자, 엔비디아가 어제장에서 거의 2%, 3%대의 하락을 보였고요. 또 AI 버블 우려로 빅테크들이 또 동반해서 아마존이 4%가량 밀렸죠. 비트코인도 역시나 지금 9만 달러 아래로 하락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러한 가운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이 금요일 폭락 주가에 근접을 했죠. 예,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금요일 날 폭락했다가 월요일 다시 또 급반등을 했다가 그리고 어제 다시 또 이제 5% 넘게 이제 하락했으니까 폭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 정도로 이제 주가가 계속 냉온탕을 오고 가고 있는데 해당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은 너무 슬펐다가 우려가 됐다가 어느 날 다시 또 이제 웃음꽃이 피었다가 다시 어제 같은 경우 다시 또 이제 그 우려의 어떤 하루를 마무리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화면을 보시는 대로 그 주중에 지난주 중에는 좀 비교적 괜찮았다가 그 목요일과 금요일을 접어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에 이제 주가가 폭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시 올라갔다가 어제 다시 좀 떨어졌습니다.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심하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사실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엔비디아를 비롯해 AI주고 이 AI주가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어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도 엄청난 이제 주가 변동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. 네, 이 어제 떨어진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? 예, 어저께 이제 AP는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이제 그 엔비디아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위한 욕구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드 인사들의 금리 인하를 좀 안 할 것 같다라는 어떤 전망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때문에 결국 이제 금리가 내려가야지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사실 테크주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이제 생리입니다. 다른 가치주들은 금리가 당연히 금리가 인하면 가치주들도 수급에 영향을 받지만은 보다 더 수급에 영향을 받는 테크주, 성장주들입니다. 그래서 어저께 이제 페드 인사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아니 지금 지표가 없는데 금리를 인하하기 힘들다, 혹은 또 인플레이션이 높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시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부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. 근데 아직도 사실은 확률이 12월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여전히 50% 예, 육박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라 하겠습니다. 네, 이 아마존이 그런가 하면은 지금 약 17조 원 가량의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. 지금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빅테크 종목들 채권 발행한 종목이 많죠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어저께 미국 시장에 떨어진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아마존이 그 1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원 정도의 채권을 발행했다. 채권을 왜 발행했느냐? 아마존도 유수의 기업이고 갖고 있는 캐시가 있지만은 캐시로만은 도대체 이제 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AI 투자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한 그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. 근데 아마존 채권 발행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어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메타, 알파벳, 오라클 등이 엄청난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. 모두 다 이제 AI랑 관련된 기업들이고 다 이렇게 AI랑 관련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얻은 자금을 갖고 사실은 이제 그 AI 인프라스트럭처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맥락으로 이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. 채권을 발행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. 뭐냐면은 이 정도로 절박하고 절실한 것이 현재 AI다. 그러니까 AI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AI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고 AI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했을 때 우리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. 이런 시각도 존재하고 또 다른 시각은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계속 3년째 하고 있는데 이 3년째 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불장난 아니냐. 세기말지 불장난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사실 불안감이 더 증폭되는 시각이 우세해지면은 어제처럼 아마존이 이제 120억 달러 채권을 발행하니까 이것이 악재로 해석이 되면서 주가에 이제 그 하락을 갖다 부추기는 요소가 됐습니다. 네. 또 그런가 하면은 페이팔과 팔란티어의 창업자, 이 실리콘밸리의 거물 투자자인 피터 틸이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를 더 전량으로 매도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이 부분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. 이 부분 또한 우려가 있었을까요? 예,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 피터 틸은 실리콘밸리의 큰 손이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페이팔의 이제 마피아라고 할 수 있는데 페이팔 마피아란 뭐냐면은 페이팔을 통해서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갖고 또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을 자주 했습니다. 이 중에 하는 분이 이제 앨런 머스크이기도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피터 틸이 이제 실리콘밸리의 유력 인사인데 피터 틸이 엔비디아 지분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그 1조 정도 해당하는 돈을 매각을 했다라고 이제 어제 이제 그 14 CF 그 공시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역시 악재인데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해당 공시 마감 시한이 11월 14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11월 14일 마감을 하면서 알려지고 월요일 날 이제 그 우리나라 시간을 비롯해서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
그렇다면 이 정기 보고서에 이제 해당 공시가 있는데 해당 정기 보고서에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피터 틸이 엔비디아 지분을 매각했던 시점이 11월 14일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한 주 전일 수도 있고 한 달 전이나 심지어 2달 전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 이미 끝난 얘기를 갖고 굳이 이제 들으니까 시장에서 불안해서 해당 요소가 악재를 반영했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과연 악재일지 이미 다 지나간 얘기를 해당 엔비디아 주식은 이미 다 반영하지 않았겠습니까? 근데도 불구하고 피터 틸이 그 엔비디아 지분을 매각했던 사실 갖고 다른 주주들도 같이 매각했다는 것은 너무나 좀 약간 좀 호들갑스럽다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. 네.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사실 뭐 시장에 질서가 없다라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좀 잡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오늘 주제였던 주제 중 하나가 시장이 너무 내용원탕을 왔다 갔다 한다.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내용원탕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냐라는 어떤 궁금증 갖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현지 시장 19일 날 이제 그 장 마감한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.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 시장, 동부 시장이 장 마감한 다음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는 언제나 실적을 장 마감 이후에 발표했습니다.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동부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미국 서부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자기들은 장중에 자기들은 워킹 타임에 이제 그 실적을 발표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. 그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 발표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. 하나는 매출이고 또 다른 요소는 이제 4분기 전망치. 미국 시장은 또 이제 다음 분기나 내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전망치를 발표를 하는데 엔비디아가 3분기 매출이 550억 달러는 넘어야 된다. 만약에 550달러보다 낮아진다면 그때는 좀 심각한 상황이다. 진짜 AI 버블론이 마냥의 어떤 우려가 아니고 실체가 있다라는 시각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이제 한동안 또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여겨집니다. 또 다른 중요한 지표가 아까 말씀드린 4분기 가이드라인 전망치인데 전망치가 615억 달러는 나와야 된다. 615억 달러를 밑으로 가면은 3분기는 그래서 선방했지만 4분기는 또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도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 지표를 보시면서 매출이 550억 달러, 4분기의 전망치가 615억 달러를 상회한다면 이 불안정한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집니다. 그러면 현재 엔비디아를 바라는 시장의 전망은 무엇이냐? 시장의 전망은 두 가지 지표를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여겨집니다. 이유는 무엇이냐면 젠순항이 수차를 걸쳐가지고 이미 수주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규모다라고 얘기했어요. 그러면 수주받은 것이 엄청난 규모니까 내년에 한 방에 쏟을 일은 없고 차분하게 이제 쏟을 거라 생각한다면 3분기 실적이나 4분 가이던스나 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전망으로는 내년의 전망도 좋고 19일 날 내일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것이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심하면서 이 내용원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. 근데 오늘 우리나라 주가도 사실은 내일의 엔비디아 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 우리나라 주가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엔비디아 이 실적 발표 전후로는 이제 국내 증시 움직임도 사실상 이 불확실성을 안고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자,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 시장의 방향성을 가른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